네, 오전장 시장 브리핑 해보죠. 지금 동시효과가 시작했다라고 얘기해드리죠. 오늘은 상해 증시가 시작할 때 동시효과라니까. 일봉으로 바꿔보시면 요번에 형성됐던 7월 6일날 저점 깨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민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애매한 것들 매도하는 단가 설정, 데드라인 설정하자. 심지어는 12월물 아침에 상승시 매도 때려갖고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 같이 1포인트 정도나 1포인트 이상 나오면 청산하고 다시 때린다. 그리고 옵션도 보세요. 아침에 297.5 왔을 때 콜 40 내지 50% 수익이 났었죠. 챙기고 다시 산 건 손절되고 양날개 피고 지금 어느 게 이기는지 양날개 전략으로 문자도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은 뭐예요? 이 상해 증시라고요. 지금 약하게 시작하죠. 지금 며칠째 조정하냐면 요 날부터 조정합니다. 2915 12포인트. 날짜는 7월 25일입니다. 이날 이벤트가 있었죠. 관세 매기는 이벤트. 그때부터 빠지는데 제가 오늘부터 걱정하는 건 이란 수권법. 이란 수권, 이건 관세 무역법하고 달라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해되는 거는 제재한다는 거니까 완전히 그 깡패 짓인데도 뭐 슈퍼파워니까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권법이 발동되면요, 우리나라 건설주, 화학주들, 철강주들 애매하게 올라간 자동차줄 이런 것도 다시 다 원위치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미국이 수권법 발동 안 되게 베이다이어 중국 전략이 좀 후퇴해서 타협의 전략으로 가야겠죠. 그거 확인은 요번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그럼 요번 주는 뭐예요? 8월 9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전략이 얘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해 증시가 시작할 때가 시초가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파동을 보세요. 실제 파동.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료가 나와도 시장 근본주의. 시장이 항상 정답이다.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상승 에너지를 만들면 그 시장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항상 머리로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랑 시장의 싸움이랑 항상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죠. 그럴 때 각각의 우리가 시장의 근본주의라는 건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공격합니다. SK 하이닉스. 그동안 움직였던 2차전지의 가장 후발주였던 LG화학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LG, 이노텍, 일지머티리얼스 놓치신 분들한테 이때 7월 초죠. 7월 초. 여러분들 7월 3일, 5일 32만원 붕괴할 때 이때 이제 이것도 사놓으면 못 가도 35만원이나 7만원 구경합니다. 120원 돌파하면 비율매도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39만원이에요. 우리는 이거 다 팔아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팔아들어갖고 뭐 한원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드렸죠. 근데 오늘 이 감각으로 오늘 고민이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지금 현대위아가 오늘 강해요. 오늘 최근에 BMW 불나고 아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BMW가 굉장히 인기 차종 520D 엄청난 인기 차종 아니었습니까? 저게 박살나니까 오히려 일부 현대 제네시스로 가든지 다른 게 반사이 덕분에 현대 위아도 오늘 강력한 모멘텀인데 이 종목 우리가 5만원 돌파하면 매도하라고 했죠. 이것도 37,000원과 4만원대 역발상 전략으로 집중해서 5만원 선 딱 거놓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수권법 발동하면 5만원 요거 한 2, 3천원 남은 거 기다리다가 4만원 붕괴하는 거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내가 갖고 있는 현대위아의 반은 무조건 47,000원 깨면 때려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데드라인 전략 세울래요. 상승 파동이 유지되려면 절대 깨지 않는 나만의 선을 정해놓고 대응하겠다. 그리고 반은 왜 반만 하냐면 이게 끊어놨는데 애매하게 조정하고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 데드라인, 현대로템은 반 끊겼죠. 데드라인 깨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베이다이어 8월 15일 정도 나야만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특히 요번 9일까지 이 파생 공격의 가장 치명타, 우리가 8월 2일날 한번 구경했어요. 이런 짱돌 8월 2일날 같은 짱돌이 나오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 8월 2일날 298.5 깨니까 300 안착하고, 여러분들 이거 구경하겠습니다. 이 급락에서 콜 끊고 풋 집중한 게 풋이 외가격 3,400%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반등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297.5까지 올려놓고 이때 양날개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상해증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장까지 저점이 얼마냐면 296.3이에요. 이거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갖다 해서 9월물 선물과 12월물 매도를 같이 들고 있고, 중화 전략이 이거예요. 양매수 전략 해놓고 시장한테 물어보고 애매하게 종목별로 상승 추세 타는 것들 끊는다 아까 정해놓고 리스크 관리하겠다가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상승 종목에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동아 ST가 아주 잘 갑니다. 우리가 이 동아 ST도 여러분들 바이오의 회계에 관련돼 갖고 가장 먼저 간단히 얘기해서 R&D 투자 부채 처리 다 해갖고 예를 들어서 차바이텍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은 지금 회계 개정의 바이오 감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동아 ST는 이미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85,000, 9만 집중 매수하면 얘가 먼저 갈 거다 했는데 얘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시장이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죽었다 간다고. 차이 밑에 산 사람들이 일단 단기로 챙기고 다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데드라인을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은 95,000원입니다. 95,000원. 갖다 해서 현대위아 47,000원 오면 반 때리듯이 얘도 95,000원 깨면 무조건, 그럼 나는 조금 더 짧게 볼. 그러면 97,800,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거넣어주세요. 이거 갖고 계신 분은. 현대위아 47,000원. 동아이스티 98,000원. 이렇게 요번 주는 그러한 데드라인 전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막아내라. 중국아 좀 타협 좀 해라. 상해 증시 돌아서라.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미아품 한미사이언스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오주가 가려면 한미아품 한미사이언스 지금 아직까지 120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미아품은 50만원, 한미사이언스는 8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제가 한미사이언스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려고 그러면 121선에서 이 밑에 떨어진 것 맞고 9만원 이상 가야 돼요. 그래야 121선이 지지가 돼요. 여러분 121선 지지라는 의미는 121선에서 딱 그 가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10에서 15%는 더 올려놔야 121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이오 쪽에서는 뭔가 그러한 에너지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달 말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미국의 수권법에서 싸움의 전선이 관세 전략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군사적 전략까지도 이동하는지 타협을 보는지, 이게 위에나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북방 전략에 어떻게 확산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량적 에너지를 여러분들 종목 갖고 판단하면 이게 각각 개별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요번 옵션 만기 때 전체 지수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이 옵션 프리미엄 갖고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297.5짜리 콜의 행사 가격의 프리미엄과 295짜리 행사 가격의 프리미엄, 얘가 승패를 좌우한다고요. 여러분들 297.5는 지금 종합주가지수 환산이 얼마예요? 2300입니다. 295는 얼마예요? 2982예요. 아주 요 2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 장이 다시 붕괴하느냐 다시 뭔가 터닝하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미 295를 깨고 내려가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라인이 297.5고 2300을 회복해 줘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번 9일까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종목들이 그 시세 영향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를 유진하는데 SK 하이닉스는 공격합니다. 얘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상해 증시가 2700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거든요. 그나마 아침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수급 동향도 계속 체크하죠. 그러니까 종목의 에너지를 이러한 총량적인 파생시장의 에너지 갖고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다행스럽게 매도 공격은 아니에요. 현물에서는 78억. 근데 요새 현물은 뭐 휴가들 갔나 봐요, 얘네들. 연기금 주구장창 팔고 금융투자 방어 못하고 투신도 방어 못하고 외국인이 그나마 천수답 사주길 바라는데 1000억단 매수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나마 최근엔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 10시 40분인데 78억입니다. 선물 963억. 1000억도 넘지도 않아요. 오늘 불안 심리 치고는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좀 다행인데 그나마 가두리 계륵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주말에 두 가지 그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읽어보시라고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아이고 어딨냐. 요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한번 여기 제목이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할 때 이게 밑바탕의 기반이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어렵더라도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이쪽 책 집필하는데 나오는 대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편집 안 된 거에 그냥 대본 쓰듯이 쫙 썼는데 이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 어떤 이벤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6월달 만기 동시 만기 때 이벤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일날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런데 북미회담 전에 제가 눈에 얘기했죠. 북미회담 전에 북방주 꼭지 나온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때 현대 엘리베이터가 12만원 13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7만원대까지 받다가 9만원이 아니에요. 다른 세력주들은 반토막 났고요. 그것도 반토막 난 데에서 들어간 것 중에는 단기적으로 푸른 기술이나 특수건설 이런 것들 조비는 또 급등했고요. 이런 타이밍과 사이클과 이벤트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 주 이벤트는 뭐예요? 요번 주 이벤트는 여러분들 이거 북미 정상회담 때 에너지 한번 보세요. 그 전에 고점 찍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공부하는 겁니다. 벌써 6월 12일 전에 벌써 꺾어 내려오죠. 그래서 이때도 데드라인
데드라인 전략, 이 선을 깨면 무조건 끊는다.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옵션 프리미엄 뭐 환산지수 이런 것들에서 아우 나는 주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대위아가 궁금한데 왜 이런 걸 자꾸 설명하냐. 그게 다 여기에 영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상승 종목 개수, 하락 종목 개수, 여기에 또 ETF, ELS, 바스켓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오늘 현재 시장에 지금 뭐가 또 이벤트가 되고 있고 뭐가 작동하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에서 이런 걸 52주 최고가, 최저가 한번 보세요. 75% 능선 깨는 순간에 망가졌다고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도 57,000원과 44,000원에 54,000원. 이게 저항이 되는 순간에 망가졌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 보면 25% 능선도 돌파를 못합니다. 저 25% 능선이 47,500원이거든요. 요새 이것 돌파합니까? 이것만 오면 두들겨 맞아요. 그때 선물 300만 오면 두들겨 맞는 아이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아직 튼튼하다. 요번에 중심 근처까지 한번 갔었죠. 78,000원. 그리고 다시 91,000원. 지금 현재는 다시 8만원 초입이에요. 아직 SK하이닉스 갖고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셀트리온도 이게 얼마나 귀신같이 상단하다는. 요번에 셀트리온 31만원대 돌파 못했죠. 24, 5만원대 산 분들 30만원, 31만원 왜 때리라고 그랬는지 여기서 감 잡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50% 선과 75%의 중간 24만원과 32만원의 중간값에서 반드시 지지해줘야 돼요. 그게 27, 8만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어떤 평균값들이 나옵니다. 포스코 33만원 지금 딱 중심에 있어요. 이 싸움판이죠. 천군백군 나눠갖고 이게 위로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30만원 깨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판단해야죠. 현대차 15만원. 근데 요번에 15만원? 최종 목표입니다. 금년 중에. 14만원도 지금 현재는 저항으로 작동해요. 이렇게 이런 롱숏의 어떤 에너지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감이 잡힙니다. 그럴 때 의미 있는 선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가 결정하죠. 오늘 삼성전자 그나마 최근에 올라가진 않지만 44,000원 깨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골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의 목표 지지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이 이벤트가 여러분들 7월 요번에 저점의 이벤트는 언제 나왔어요? 7월 4일날 심리적 한번 보세요. 막 급락하고 상해 증시 급락하고 7월 4일은 바이오로직스 또 증선위에서 부정적 얘기 나오고 7월 6일날 삼성전자 실적인데 완전히 그날 완전히 짱돌 나오고 막 그런데 그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다 바닥이었죠. 상해도 바닥이고 요번에 대부분들 7월 5일과 6일날이 시가상위 종목도 바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지나간 이벤트 아닙니까? 그럼 8월달 이벤트에는 뭐가 중요해요? 오늘 그나마 그 삼성 쪽에 100조 투자 기다렸는데 주말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물 건너가는 뉴스만 나오잖아요. 정치판 싸움인지 무슨 뭐 또 청와대 비서진간의 또 파워게임인지 등등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나올 게 안 나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갖다 해서 부품단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길 바랬는데 오늘 SK하이닉스 급락하고 상해증시 도와주지 않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이지만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이란 제재 가동시켰잖아요. 수권법 사원에서 통과시키고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옵션 만기 변동성입니다. 8월 9일이에요. 오늘부터 거래일수 4일이에요. 이 동안에 삼성전자 갖고 SK하이닉스 갖고 죽였다 올릴지 이 8월 9일까지 왕창 죽였다가
올려버리면 거기에 바스켓 매도 이용해서 애매하게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다시 올리면 시간이 얼마나 또 늘어져요.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가 5만원 기다렸는데 47,000원 땡치고 다시 4만원까지 뺐다가 다시 47,000원 오는데 두세 달 후에 와봐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결정해요? 상해 증시. 그 다음에 상해 증시에 냄새가 나는 그와 연동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은 상해 증시 무조건 밑골이 달려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 얘기해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이제 미국하고 싸우는 거 뭔가 그쪽 관련된 강요들 잘라내면서 뭔가 직전 저점 위에서 지금 오늘 2716까지 갔어요. 일봉상으로 지금 20포인트 밖에 안 남았어요. 얘가 다시 안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800 위로는 가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반드시 일봉상으로 지금 쌍바닥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약간 저점이 짝꿍대 개념이든. 그러려고 그러면 저기 장대 음봉 처음 맞은 날 있죠? 여기까지는 가줘야 돼요. 요날입니다. 요게 2800 한 30에서 50 정도죠? 요번 주에 이거를 돌파해줘야 돼요. 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이란이라는 거, 환율, 위에나, 그리고 또 무슨 수권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머릿속에 또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권법 하면 제일 먼저 짱돌 나왔던 기업이 뭐였죠? ZTE입니다. ZTE. 이 ZTE라는 주가가 갖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터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ZTE 주가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해 증시하고. 요번에 보시면 하종가 8번 스트레이트 급락하고 거래 안 됐다가 처음 5억주 거래된 게 6월 26일입니다. 25일. 그리고 나서 제가 11 홍콩 달러에서는 사라 17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다시 또 얘도 다시 상해 증시와 똑같이 쌍바닥 검증. 이게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하한가 쳐보세요. 수권법 발동했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불확실성의 숙제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가상위 종목들과 연동한 게임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돌려야 시장이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거나 에너지가 좀 확산돼서 뭔가 종목장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일까지 상해 증시와 이 ZTE를 다시 정밀하게 체크하겠고, 환율 체크하겠고, 현선물에서 외국인이 노상 매도보다는 매수를 꽂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하더라도 오늘 SK하이닉스 공격해요. 그런데 현물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다행스럽게 밑에 단이 다 빨개요. 포스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 공격, 셀트리온 공격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1등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절대 삼성전자라든지 밑에 빨간 색깔의 개수가 파란 색깔로 바뀌는 현상이 안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떠놓습니다. 캡처를 떠놓고 30분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30분마다 얘하고 30분 후에 얘. 그럼 어떤 건 더 플러스 되고 어떤 건 더 마이너스 되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내서 거기에 집계한 게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옵션 시세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약간 가두리 구간입니다. 297.5는 상단, 296.5는 하단. 지금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콜은 1.1을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콜 갖고 계신 분들은 297.5짜리 챙기시고 이제 데드라인을 설정 올리는 거예요. 지금 1.2 찍었네요. 작은 파동이니까 아침에 고점은 아직 기대 안 합니다. 챙기고 1.2에 다시 사요. 그리고 1.2로 손절 닦아 잡아요. 그러면 아까 양날개 폈던 콜은 손절이, 풋은 손절됐죠?
데드라인 0.95로 잡으라는데 벌써 지금 0.77이지 않습니까? 이제 0.7에서 잡으신 분들은 0.7576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 0.7을 손도 닦아 잡는 거예요. 지금은 상해 증시가 시작해서 맞아 크게 안 빠지네. 밑골이 달리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다시 땡겨. 우리는 상해 증시에 춤춥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해 증시 보세요. 분봉 차트. 이게 이제 해치펀드나 우리나라 외국인판이 얘네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있는 애들이 바로메타를 요거 잡고 지금 전략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2850까지 가면 베이다이어에서 뉴스 나오는 거예요. 뭔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에서 느슨하게 가는. 그리고 미국도 수권법 발동 안 하고요. 이란은 이란대로 가고 우리 쪽은 그나마 아시아권은 그래도 상해 증시가 안 돌리게 나오는.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자동차가 더 가고 화학주가 더 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숙제가 풀려야 되는 거를 중화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시장한테 물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다시 땡깁니다. 그러면 아까 10여 때린 거는 0.4 손절되고 이제 콜이 갈 때 가져야겠죠. 그리고 선물은 297.5가 깨면 안 되겠죠. 이제는 상해 증시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그러려 그러면 많이 빠졌던 SK하이닉스가 돌아쓰든지 삼성전자 상승력을 더 높이든지, 그리고 아까 1000억 정도 매수가 2000억 3000억 늘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종목을 땡기는 속도가 야 이제 됐어, 짱돌 안 나온다, 땡기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력주에서 오늘은 매수는 생각하지 마라. 10시 반 보자. 그 다음에 각각 종목마다 데드라인이나 정해놔라. 그리고 데드라인 깨지 않으면 냅둬라. 그리고 우리가 파는 종목 목표단가 전략은 상해 증시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아침에 체크한 거고, 상해 증시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도 목표선 갓다리에서 동아 ST 98,000원 데드라인 잡고요. 현대위아 47,000원 잡으세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하고 냅두시고요. 덱스터, 오늘 덱스터는 12,000원 아래에서는 매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 불안하니까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냅두라고 그랬어요. 거래만 좀 실려라.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요. 그때 이에 땡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덱스터를 위해서는 거래량이 700에서 1000만 주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얘기해드렸듯이 이제 1000만 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그 재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무슨 재료가 나와야 돼요? 대만, 중국 상영. 특히 중국 상영되면 얘는 갑자기 한 20% 급등할 겁니다. 그게 15,000원이.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동그라미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부터 기다리는 거는 거래량과 대만, 중국 상영. 요걸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에서는 동아 ST,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저가 세력주 중에 뭔가 3번 점일 같은 뭔가 상한가 들어가는, 요새 보면 바이오리더스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이 뭐 깔짝깔짝 들은 거려요.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상한가 들어가는 게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상한가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지금 뭐가 나와야 된다? 감리가 나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대장주에 아까 대웅제약,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런 거 갖고 에너지나 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일단 동시효과 시작하고 느끼면 상해 증시가 급락하지 않습니다.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럼 벌써 거기에 베이다이어에서 좋은 얘기 나오나? 요런 것들을 기대하는 에너지가 또 작동하는군.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지를 않네. 이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에서 매도가 아니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선물이 보시면 지금 상위 증시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증가하죠. 2천억입니다. 2천억. 1,000억이 확 늡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상해 증시 보고 딱, 야, 상해 증시 괜찮네. 뭐 하면 이제 바스켓 매수 가동! 그러면 이거 보죠. 그럼 세력들이 이제 가동하는 거야. 야, 이제 됐다. 오늘 짱돌 안 나온다. 그럼 땡길 거 더 땡기자. 요렇게 전략을 이렇게 시장 근본주의로 접근하시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고, 그것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자료 2가지 드렸어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는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읽을 때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만기일 D-10일 남겨놓고 전체적인 그 델타 그 변동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내용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쭉 한번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어떻게 가동되는지, 여기에는 좀 이상한 뭐 수학 공식도 되는데 수학 공식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흐름의 개념만, 델타의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또 뭘 바스켓 매매에 어떻게 작동하고 이벤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ELS, 펀드, 여러분들이 다 ETF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이게 다 관련돼 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위 종목들의 영향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결론 상해 증시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중화 전략 후퇴하고 상방 게임으로 선회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갈 때 가주는지, 그리고 종목장이 이제 됐어, 다행이다, 뭔가 보이지 않는 타협이 전개되나, 이라는 노이즈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후퇴 전략으로 가나,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어디까지 2850까지, 아직까지 2850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루 갖고 안심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짱돌 공격은 안 나온, 다행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은 이제 종목장으로, 그러니까 10시 반까지는 우리가 사는 거는 너 했죠? 이제는 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봐요. 다시 오늘 땡기는 종목들이 IT에서는 UST 하고 그 다음에 서부 T&D 이런 종목들이 오늘 선분 정밀전자 이런 것들이 아직 땡깁니다. 그러면 뭔가 삼성 쪽이 투자는 안 하지만 이쪽 정책 관련해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스마트 홍채 인식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서부 T&D가 움직입니다. 뭐 서부 T&D는 진짜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형성되네요. 그런데 얘는 단타도 15,000원 돌파할 때 치고 바꿔 하십시오. 용산과 연관된 거니까 그냥 아직 시동도 걸지 않은 종목이니까 그냥 냅두고요. 없는 분들은 9,000원대는 항상 제가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걱정했던 중국발 불안감은 일단 중국 상해 증시가 돌아서서 다행이다. 근데 하루 갖고는 모르겠다. 이제 그 삼성과 만나서 삼성 쪽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나와 주길 바란다. 그러면 IT 부품단이 치고 나가고 덕분에 현대위와 그러면 덕분에 5만원 우리 목표선 와서 그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걱정했던 거는 다행스럽게 상해 증시가 안 빠져서 유지가 되고 매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현물은 안 들어옵니다. 여전히 선물만 들어옵니다. 그럼 또다시 300까지는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책 관련주들과
납복과 하단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서부 T&D 만원과 15,000원이라면 9,000원과 15,000원이라면 전방은 항상 2만원과 3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만원대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놓으면 항상 3만원까지는 또 얘 또 장난친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별 전략으로 가동을 하죠. 그럼 오늘 매수는 IT 부품단에서 우리가 설정해 드렸던 종목 중에 아직까지 으쌰 안 나온 것들. 그런데 IT 부품단에도요, 자동차하고 연결된 것들. 다른 것보다 자동차하고 연결된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마주들 중에서 자율주행차, 그냥 테마 찾지 마시고요. 테마 중에 그나마 자율주행이라고 단어가 꽂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보안, 스마트 통신 이런 것들 연관된 것들 중에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쪽 섹터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한온 시스템 하나만 찍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일진다이아 뭐 이런 쪽 라인만 찍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위아나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런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 그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오늘 보시면 뭐 줄기세포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제대열이라든지 단어는 꽂히는데 뭐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또 줄기세포 이런 단어들이 꽂히는데 상승 에너지가 형편없어요. 빠지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아품, 동아 ST 이런 대장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오전장 본 감각입니다. 네, 상해 증시 다행이네요. 그럼 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머지 전략은 그냥 데드라인만 정해놓고요. 데드라인만 깨지 않으면 그냥 간다. 요렇게 전략화 시켜보죠. 그리고 북방 전략은 그 데드라인 전략만 세워드리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밑바닥에서 산 것들 있죠.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요번에 안 되더라도 뭐 최대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미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은 그냥 신경 끄겠습니다. 이건산업 그러면 또 뭔가 삐덕거리면 지금 사놓은 거 끊어야 됩니까 할 때 이런 것들은 15,000~16,000원 정도라면 이거 무조건 끊고 데드라인 정하겠는데 이거는 안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점시자 잘 하시고요. 오늘 첨부시켜드렸던 자료 쭉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시 반에 뵙죠.